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인 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화의 본질과 그 이해. 화란 무엇일까요?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가 침범받았을 때, 우리의 가치가 무시되었을 때, 또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화는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로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란 우리의 내면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원시적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반응은 종종 상황에 맞지 않게 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신체적 영향. 화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분노는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몸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열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 질환, 고혈압, 소화 문제, 두통, 불면증, 면역 체계 약화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인해 상승한 혈압은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은 손상되지 않지만 당신의 손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서적 영향. 분노는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화는 잠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노가 아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정서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느끼되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관계적 영향.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우리의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이는 신뢰와 친밀감을 해치게 됩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분노 표출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노가 자주 표출되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말이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친절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영향.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분노를 영적 성장의 장애물로 봅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지혜와 자비를 위한 공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가치와 경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함으로써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화가 나는 이유와 그 패턴. 내적 요인.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의 분노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분노는 종종 두려움, 상처 또는 좌절감의 외투입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 완벽주의적 성향, 과거의 상처, 낮은 자존감 등이 분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피로,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상태도 우리를 더 쉽게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적 요인. 외부 환경도 우리의 분노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 혼잡, 불편한 온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부터 사회적 불해, 차별, 불공정한 대우와 같은 사회적 요인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가장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 경쟁적인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를 더 쉽게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인내와 여유를 갖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빠르게 살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천천히 오는 법입니다. 분노의 패턴. 분노는 종종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분노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하여 큰 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을 초기에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지도처럼 펼쳐보십시오. 어떤 길로 자주 가는지,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지 관찰하십시오. 그 지도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 자기 인식의 중요성. 화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분노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분노 신호를 알아차릴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자기 인식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일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건강한 분노 표현법.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표현된 분노는 변화와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제대로 흐르게 하면 생명을 주지만 범람하면 파괴를 가져옵니다. 건강한 분노 표현에는 나라는 메시지 사용하기,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비난이 아닌 필요를 표현하기, 적절한 경계 설정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기술. 때로는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는 즉각적인 대처 기술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깊은 숨을 3번 들이쉬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타임아웃 갖기, 숫자 10가지 세기, 장소 바꾸기, 물 한 잔 마시기 등은 분노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장기적인 분노 관리 전략.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생활 방식의 변화와 정신적 습관의 개발을 포함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는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지 재구성, 문제 해결 기술 향상, 의사소통 기술 개발도 중요한 장기 전략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분노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쉽게 평화를 유지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힘. 스스로를 용서하기.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분노와 그로 인한 행동에 대해 자책합니다. 그러나 자기 용서는 치유와 성장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실수를 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자비는 우리가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분노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분노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의 실천. 자비는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자비의 실천에는 타인의 관점 이해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작은 친절 행하기, 감사의 마음 갖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분노가 자리 잡을 공간을 줄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일지라도 말입니다. 변화를 위한 여정. 작은 시작의 중요성.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변화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명상하기, 분노 일기 쓰기, 하루에 한 번 깊은 호흡하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전을 추구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인내. 분노 관리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연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동체와 지원 시스템의 역할.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적인 공동체와 관계는 분노 관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강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멘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외부의 관점과 지원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나눠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화를 통한 성장과 변화. 분노를 배움의 기회로 삼기. 분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분노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분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 경계, 필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을 발견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 변화에서 사회적 변화로, 개인의 분노 관리는 더 넓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평화로운 가정, 직장,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적 불의와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창조적인 분노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변화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데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화해와 관계 회복. 분노는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적절히 다루어진다면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갈등 후 화해의 과정에는 진정한 사과하기, 책임 받아들이기, 변화에 대한 약속하기, 용서 구하기, 신뢰 재구축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수리하는 일본의 긴츠기 예술처럼 관계도 손상 후 더 아름답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는 우리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평화로운 마음을 향한 고유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는 자기 인식, 자비, 용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노를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자비와 이해를 베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 번의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2번의 호흡으로,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당신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를 다스리기 위한 간단한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분노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의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제 당신의 화를 불꽃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불꽃을 지켜보세요. 너무 강하게 타오르면 당신과 주변을 태울 수 있지만 적절히 다스려진다면 빛과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 불꽃이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타오르도록 조절해 보세요. 불필요한 분노는 날려보내고 필요한 에너지만 남겨두세요. 이제 당신이 평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온 것을 느껴보세요. 분노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의 지혜로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분노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기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뜨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이 짧은 명상을 일상에서 자주 실천해 보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화를 다루는 실용적 방법들. 일상에서의 소소한 실천. 화를 다스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닌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소소한 실천들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는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감사는 분노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미소 짓기. 의식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단순한 표정 변화가 당신의 기분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연 속 시간. 가능하다면 매일 잠시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나무, 하늘,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친절 실천. 매일 한 가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문을 잡아주거나 미소로 인사하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작은 씨앗은 내일의 강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분노 관리. 직장은 종종 스트레스와 분노가 발생하는 주요 환경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장에서의 분노를 관리해 보세요. 업무 우선순위 정하기.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압도감을 줄이세요. 회의 전 호흡. 중요한 회의나 대화 전에 몇 분간 깊게 호흡하고 의도를 설정하세요. 소통 방식 바꾸기.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직접 대화로 전환해 보세요. 타임아웃 활용하기. 상황이 과열되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세요. 동료와의 경계 설정. 건강한 업무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소통하세요. 직장에서의 평화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반응에 집중하세요. 가정에서의 평화 유지하기.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깊은 감정과 오래된 패턴이 표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회의 개최.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쿨다운 코너 만들기. 집 안에 가족 구성원이 화가 났을 때 진정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함께하는 명상. 가족과 함께 짧은 명상이나 호흡 연습을 시도해 보세요. 적극적 경청 연습. 서로의 말을 중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 표현 장려하기. 아이들에게 나는 화가 났어와 같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가정은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가장 많이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큰 치유가 모두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분노 관리 가르치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어휘 확장하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 단어를 가르쳐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정 온도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강도를 1에서 10으로 표현하게 하여 자기 인식을 높이세요. 호흡놀이. 토끼 호흡과 같은 재미있는 호흡놀이를 가르쳐 주세요. 모범 보이기.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당신이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아이들의 모델이 됩니다. 감정의 정상화.
아이들에게 모든 감정은 정상이며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분노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정서적 유산입니다. 영적 전통에서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 동양 철학의 지혜. 동양의 여러 철학적 전통은 분노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세 가지 독 중 하나로 보며 마음챙김과 자비를 통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도교에서는 분노를 자연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균형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사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모든 것에 유익하고 아무 것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노자의 가르침. 서양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 서양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분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 자체는 나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심리학,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 현대적 접근과 과학적 이해. 현대 과학은 분노의 신경생물학적 기초와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분노가 발생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 피질이성적 생각을 담당의 활동이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왜 화가 났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과학은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생리적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이해는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면역학 분야의 연구는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 경험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은 곧 건강을 키우는 것입니다. 최종 생각, 분노를 넘어서는 삶. 일상에서의 평화 찾기. 우리의 목표는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고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작은 스트레스에 반응하기보다는 깊게 호흡하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매 호흡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모든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것을 불을 지르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엔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창작, 운동, 사회활동 또는 자기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분노를 전환해 보세요.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과 사회 운동이 분노라는 초기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후 당신은 그 에너지를 무언가를 옳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세상 만들기. 궁극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이것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와 이해를 실천할 때 우리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의 평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한 가족의 평화가 지역사회에 전해지며 한 지역사회의 평화가 국가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평화로운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다시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선택을, 이 약속을 갱신하세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